자, 서영이하고, 자, 봅시다. 자, 보낼 사람 다 빨리 보내시고요. 자, 38번과 41번 봅시다. 자, 이 38번하고 41번은, 이제, 사회 지문이죠. 이 미시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봅시다. 자, 비문학을 할 때 항상, 문제부터 보시고요. 자,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는지. 38번, 윗글에 신지가 답을 보냈네. 잠깐만.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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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두 개를 틀려버렸네. 이서도 다 보내야지. 엄마가로 보냈어? 원진이? 아우, 야, 원진이가 하나 틀렸네. 38, 39, 40, 41, 42, 43번. 원진이 43번 틀렸어. 와, 원진이가, 어유, 뭐 중국 가서 열심히 공부했나 봐. 네, 이서가, 뭐야, 이서야, 38번부터 45번까지야. 45번까지라. 음. 자, 봅시다. 자,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가격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찾는 거고. 그다음에 자, 외적 준거. 윗글의 보기를 바탕으로 44년 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지문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38번 봅시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자, 양면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용자 집단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면서 경제적 가치나 편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죠? 플랫폼이 우리가 잘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카톡도 플랫폼 사업이죠. 자, 이때 플랫폼이란 양쪽의 이용자 집단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그죠? 플랫폼은 이제 양쪽에 어떤 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도적, 자,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들 수 있다. 플랫폼의 한쪽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들이 있고 플랫폼 반대쪽에 것을 지불 수단을 받는 가맹점이 있다. 자,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사 입장이 양쪽이 이용자 집단인 카드 회원들과 가맹점 집단 모두 고객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자, 플랫폼 사업자인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모두가 고객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적절치 않은 거는 바로 2번 양면 시장에서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 모두가 가맹점의 고객이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 신용카드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맹점 모두가 고객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맹 회원이 아니죠. 예, 회원이 아니고 가맹점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이 되겠다.
네, 2번 틀렸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어, 1번 보면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 회원들과 카드 가맹점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결제 시스템을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맞죠. 그리고 3번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가격 구조는 양쪽 이용자 집단 모두 플랫폼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음, 자, 한쪽 이용자 집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했기 때문에 적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단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수익 그때 전략적으로 한쪽 일반적으로 이용자 플랫폼 이용이 아주 낮게 진행하는 이용자들은 보조금 지급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나오죠.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보조금을 플랫폼이란 양쪽 이용자 집단의 제도적 환경적 일컬음을 했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편익을 창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죠. 프리미엄 전략 유료 전환하는 이용자들이 무료 이용자들과 유료 이용자들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도 여섯 번째 문단에 프리미엄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음,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이용자, 유료 이용자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38번은 2번. 자, 이제 우리 39번부터 다 들어왔으니까 한 명씩 해볼까요? 자, 39번. 39번에 원진이 39번에서 얘기해볼까? 음, 1번이요. 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1번이요. 1번. 1번. 왜 1번이죠? 뭐지? 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 부분. 뭐라고? 뭐지? 가격 구조 밑에, 음, 세 줄 밑에. 그래서 뭐라고? 네, 두 줄 밑에 그거 있고, 응, 응. 그거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그, 응, 가격 구조 알려주는 문단에서 응, 가격 구조 밑에 두 응, 줄에서 응, 플랫폼 사업자는 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 이렇게 양쪽? 한다고 해서. 네, 응, 네. 봅시다. 자,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를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오죠? 고려한 것이다. 그죠?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양쪽 집단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일반적인데 양쪽 집단 플랫폼 이용을 아주 낮게 책정하거나 한쪽 이용자 집단을 보조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뭐 양쪽 이용자 집단 이용료 지불 수단 결정하는 방법이다. 가격 구조의 뜻에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닌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고. 이제 외적 중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번 보면 보기는 P사가 개발한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이제 빠르게 증가했고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P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이 늘어났고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다. 이후 P사는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확보하기 위해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모티콘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점점 많아져 P사는 메신저 통해 이모티콘 공급업체 유료 이모티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P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를 보겠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 판매하는 업체는 많이 업체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자, 이제 40번을 보면 자, 이건 P사는 뭐 얘기냐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했다 했죠. 이거는 이제 일문단에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제 고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40 번. 자 40번 시온이 40 번이 뭘까? 응? 시온이 문자가 되나? 얘 너 이거 안 돼 아직도 그거? 이거 설명을 못 하잖아. 2 번? 네 2 번이죠. 어 자 오케이. 자 자 이제 이해하는 내용 틀린 걸 찾는 거야. 자 P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메신저를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거래 비용을 이용자 뭐 이모티콘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는데 어 1 분 단위 보면은 뭐예요? P사는 이모티콘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했다 했죠. 그래서 익숙해진 이모티콘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거래 비용을 이용자들이 이모티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용자 집단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 집단과 거래하게 된다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2 번이 되죠. 그래서 1 번은 보면 T사는 메신저 이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하는 것은 무료 서비스 통해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 플랫폼을 유도하기 위한 공짜 전략이겠군. 미끼 전략이겠군. 자 이걸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메신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무료 이모티콘을 배포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6 번째 문단에서 공짜 미끼 전략은 플랫폼 참여 유인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1 번은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P사가 세 번째 광고주들에게 부과한 광고 비용과 이모티콘 공급업체에게 부과한 판매 수수료 P사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이용료에 해당되겠군. 자 이것도 보기에서 P사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비용을 이모티콘 공급업체에게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도 나와요. 세 번째 문단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네 번째도 P사가 보기에 P사는 모든 광고주들에게 뭐예요? 원래보다 높은 광고 비용을 부과했고 네 번째 문단에 카드 회원 수가 늘어나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고 다섯 번째 P사가 개발한 메신저 이용자 수가 많아져서 이용자들끼리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이겠군.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P사의 메신저 프로그램은 뭐예요? 메신저 이용자들끼리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은 직접 네트워크와 외부성, 개별 이용자 효용 증가라는 특성이 있다고 적절하죠. 그래서 이번에 P사가 이 이모티콘 사용에 익숙해진 메신저를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은 메신저를 통해 적은 거래 비용을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에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무료를 통해서 수익을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죠. 자 41 번 신지 41 번이 뭘까? 5 번이요. 왜 5 번이죠? 어 음. 간접 네트워크가 음. 한쪽이 높아지면은 한쪽이 따라서 높아지는 거라서 음. 그래서 A는 기억 그 기억은 유료로 전환한다 가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용자 수가 감소를 하니까 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어. 회사가 음. 줄어들고 음음. 그리고 감소를 하는 감소할 거죠. 것이고 간접네트워크 외부성이 크다고 가정하면 P사는 구간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된다? 하락. 하락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 한번 보면 답이 나오는 내용 구조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카드 회원의 수요가 가격 탄력이 높은 경우 카드 회원 수가 크게 감소하고 또 두 번째 문단에 한쪽 이용자 집단 규모가 작아지면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 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문단에 카드 회원의 가맹점 위치는 낮은 연회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획은 수는 감소하고 니은의 효용도 크게 감소하고
시사 릴의 부가능 판매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죠. 그래서 감소 하락 5번이 되겠다. 자, 이제 42, 45. 그래서 어 이제 2, 1, 2, 5가 돼요. 2, 1, 2, 5. 잘했고요. 자, 42, 45번은 작자 미상의 하산 기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 자,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쭉 그래도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읽어보면서 한번 보자. 하산 기봉. 자, 하산 기봉이다. 자, 계모 장씨는 이성이 왕실을 한 사람이 되어 그 권세가 가볍지 않음은 늘상 해랑과 신강법사에게 의논하였다. 그러던 차에 이성과 하양공주가 화목하지 않음을 알아챈 해랑이 말하였다. 이러한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해랑이 해에 웃으며 말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묘하지 않겠습니까? 장씨가 잠깐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니 다른 꾀를 생각해 보아라. 어, 해랑이 신광법사를 돌보며 말했다. 부인께서 이처럼 약하시니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신광법사가 말했다. 이때가 정말 좋으니 부인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밀스럽게 계교를 행하였다. 한편 보모 정상궁은 이성이 화양공주를 박대하자 통한이 여기고 말했다. 공주께서 임금의 아주 귀한 딸입니다. 더욱이 임금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혼인인데 부마께서 이렇게 매몰차시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 말 듣고 볼을 붉히며 말했다. 아, 이 무슨 말인가? 서방님이 드러나게 나를 박대함이 없고 도리어 나의 불초함을 예로 대한다 하니 이로 인해 내가 항시 조심하고 있거늘 내가 주인을 원망하되 권세를 운운해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전체를 읽을 때는 어, 저것처럼 읽어야 돼요. 뭐죠? 그러니까 에, 비문학처럼 봐야 돼.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게 이제 에, 그 연대 미상의 이야기인데 그 원래 13권, 그러니까 13권, 13책으로 있는 그런 책이 이게 뭐냐면 이 계모형 가정 소설 궁중의 음모 영웅당을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이 작자가 가정의 음모에다가 주제를 설정해서 이제 영웅 소설을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줄거리가 굉장히 조금 좀 이제 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에, 그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제 여기 계모 장씨는 뭐예요? 우리 앞에 나오는 그 계모 계모 장씨는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교를 꾸미는 거죠. 개교를 꾸며서 이제 이 공주와 이제 살아가는 그 관계들을 이제 갈등 관계로 유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줄거리를 어, 굳이 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번 이 화상기봉이 예,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어떤 그 뭐냐면 어떤 귀한 봉우리에서 이제 누명을 쓰고 유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이제 그 사연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여기부터 봅시다. 자, 어, 여기 인물들 한번 보자. 자, 해랑 장씨와 매일 화양을 해칠 계교를 짜는 한편 신강법사 이렇게 저렇게 말하여서 이제 비밀을 털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보냈죠. 그리고
해랑의 가르침을 들은 신광법사는 계용단, 여기 이제 계용단이 뭐냐, 쭉 나오면 계용단,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먹은 대로 못을 바꿔주는 묘약, 멸문지 한 집안에 다 죽임, 뭐 끔찍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이런 개교를 쭉 부리는 거죠. 그래서 계용단으로 이성의 모습을 한 채 명월루에 숨었다.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해지자 바로 하양공주 방으로 뛰어가 칼을 빼어 하양을 찌르려고 했다. 이제 하양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죠. 그래서 어, 때마침 방에서 시비, 종들이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마음이 급해진 신강법사는 엉겹결에 비껴 찌르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살해를 하려다가 못하고 도망갔죠. 비명소리 들은 시비 놀라 들어와 시신이 침상 위에 놓인 것을 보고 목격하며 울며 말했다. 이 무슨 말인가? 발을 구르고 외당에서 이제 바깥 그 이제 그 뭐죠? 그 어, 뭐야? 그 궁궐 바깥 집들에서 사실을 알리며 우왕좌왕하였다. 이성이 미쳐 나오지 못한 사이 이영준이 이성을 급히 불렀다. 이성이 나와보니 명월루의 울음소리가 진동하였고 시비들은 급히 뜻하지 않게 재앙이 하양의 몸을 미쳤다고 전하였다. 하양 공주에 이성은 크게 놀라 얼굴빛이 태연하였다. 이제 계모가 이 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성이 화양을 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영준은 보자마자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이성이 정당히 있다고 답하자 이영준은 장씨를 의심하면서도 여러 시녀들이 이성을 찔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신없이 이성과 함께 명을 누러 갔다. 시비들이 종들이 이제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영준과 이성을 보고 놀랐다. 이영준이 기장 밖에 서서 이성에게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화양이 침상 아래 거꾸러진 채 유혈낭자하니 그 모습이 매우 잔혹했다. 왕실의 금지옥이 어떻게 이런 공주가 이제 화를 당했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누명이 이성에 붙일 수 있으니 어찌 멸문지야. 온 집안이 다 이제 망하는 거죠.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얼굴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 공주를 살폈다. 두 눈이 감긴 채 두 뺨에 혈기가 없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팔 방도가 전혀 없어 보였다. 비단 저고리 걷고 자세히 보니 눈같이 흰 피부에 붉은 피가 가득하되 약간의 생기가 있었다. 주머니에 침을 내어 귀를 통하게 할 곳을 깊이 찔렀다. 이성의 침법은 원래 신이 하였기를 얼마나 지나지 않아 얼굴에 붉은 빛이 통하니 생기가 돌았다. 약을 주자 잠시 후 하양이 숨을 더 쉬더니 소스럽게 놀라 깨었다. 그래서 뭐야? 하양이 이제 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줄거리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 이성은 이제 자기가 구했는데 이제 자기가 누명을 쓴 거죠. 외적이 쳐들어오자 풀려나 전장에 활약하고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누명을 벗는다. 그때 사신이 이르렀다. 내 정갈이 오자 이영준 이상이 여겨 즉시 당에 내려가 임금의 교지를 받았다. 보니 장씨가 허물이 적지 않게 들어있었다. 궁궐에서 자기 집에 허물이 드러나는 모든 관리를 파다하게 알려준 사실이 부끄러운 한편 장씨의 심술에 통분하였다. 이에 노비 호령하여 장씨의 모시던 시녀와 유모 해랑을 잡아들이게 한 후 실상을 파헤쳤다. 해랑이 비록 크게 간악한 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처음 자기를 보내어 이성을 해하고 한 일부터 하양을 해쳐 그 죄를 이성에 뒤졌은 일까지 바로 자백하였다. 그죠? 이런 이제 자백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이제 그 원래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이제 하상기봉이 이제 뭡니까? 이야기하는 바는 굉장히 뭐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태종 당나라가 배경이야. 당나라가 배경이고 이제 이제 이영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이성을 얻었는데 영웅이야, 이 사람 영웅이야. 그래서 근데 성이 9세 된 해 아내가 병들어 죽고 장씨를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계모 장씨가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장씨가 성질이 고약해서 이제 성이 효성을 다하지만 이성이 효성을 다하지만 자기 성을 자기 낳은 자식처럼 사랑 하긴 했어요. 고약하지만 효성을 다하니까 그렇게 대해준 거죠. 그러나 장씨 아들 무를 낳아요. 이 무를 낳아서 이걸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유모 황량이라는 유모와 작당하여 성을 없앨 음모를 꾸미죠.
장 씨는 성을 산사로 수학 공부하러 가게 해놓고 자객을 보내주기로 하지만 자객은 이제 성의 위풍이 당당한 것을 놀라서 자기가 자백합니다. 조정에서 과거를 베풀어서 성이 이제 장원급제합니다. 그래서 태학사가 됩니다. 그래서 강소조와 태길라의 혼례를 치렀는데 부부 금실이 너무 좋은 거야. 황제의 총비, 설기비가 하양공주를 두고 이 약사를 사윗감으로 치르려다가 거절당하자 이제 오늘 여기 하양공주 나오죠. 이제 강상서가 누구야? 여기서 이제 뭡니까? 강상서가 귀양을 보내죠. 그래서 이 약사에게 강부인을 축출하고 황제 이 약사를 부마로 간택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전체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 요 내용이 뭐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하양 공주를 죽여서 없애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성이 이제 침을 놓고 살렸지만 억울한 걸 뒤집어쓰고 다시 결백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42번 봅시다. 42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가 내 목소리 끊겨져? 오케이. 자, 42번. 자, 42번. 윗글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자, 볼까요? 이용진 직접 하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성을 의심했다. 그리고 해랑과 해랑이 이성과 하양 공주가 화목하지 않으면 알아서 뭐 장씨에게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 음모가 꾸며지는 내용이니까 5번이죠. 해랑과 이성 하양의 불과 자신이 유일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43번. 43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서술상 특징은 뭐 해랑의 위를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효정스러운 것에 살아야 할 정도였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죠. 그래서 주관적 판정이 막 들어가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서술자가 고전소설 특징이에요. 어, 자,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해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5번입니다. 그죠? 자, 기흥밈에 대한 적절치 않은 거를 찾으라. 적절치 않은 거. 자, 기역, 자, 기역 봅시다. 기역. 자, 말의 기운이 엄숙한 정상공이 두려워하여 물러왔다. 그때 갑자기 신발 소리 나서 이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방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이성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성이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화양의 태도를 확인하고 화양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곳, 방. 뭐, 그죠? 왜냐하면 화양이 이제 살아나는, 화양 공주 살아나는 그런 장소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니은, 신강고서 해랑의 짓을 이해한 곳이 이동한 곳이죠. 예, 여기 니은이 어디야? 니은이 명월로 맞죠? 화양공주의 방. 이거 화양공주의 방은 뭘까요? 예, 신강고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조급히 행동한 것이다. 그죠? 밖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이성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리을, 이영준과 이성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드러낸 것이다. 리을. 자, 여기 리을은 자, 어, 리을. 자, 리을은 외당이라 했죠. 외당. 그래서 바르고자 외당의 사실을 알리며 우왕좌왕했다. 그래서 리을 이영준과 이성의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영준이 이성을 외당으로 불러서 어디 있었는지 묻고 이성이 정당에 있었다고 대답할 뿐 외당에서 두 사람 문제 해결 방식의 의견 차이는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이영준 씨가 장씨 행위를 이영준 장씨 후원의 냉혹이 가지고 개가천선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45번. 자, 윗글을 참고하여 감사하는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라 했어요. 자, 틀린 거는
하산 기봉에서 주인공의 혼인은 계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다. 이로 인해 가문 전체 위협이 되어서 사건이 초래되지만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대응하죠. 한편 이러한 갈등 해결 과정에서 가족 외 인물 어, 갈등 유발 책임이 전가되어 처벌하게 되는 반면 가족 내 인물은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포용이 대세된다. 이를 통해 가문의 안정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외적 증거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는데, 자, 화양이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정상궁에게 서방님이 나를 박대함이 없고 예로 대한다고 말한 것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된 책임을 가족 외의 인물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없죠. 그래서 45번에는 2번 하양이 이성을 원망하는 정상공을 실천하는 원인이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된 책임이 가족 외의 인물에게 돌리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된 거죠. 가족 내 갈등이죠. 그래서 화양이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상공이 서방님이 나를 박대함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자, 갈등 유발은 가족 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번. 장씨가 왕실 사람으로 된 이성의 경계를 계기로 꾸민 것으로 보니 주인공이 혼인으로 계모와 주인공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죠? 장씨가 이성의 왕실의 한 사람, 신광법사, 그죠? 신광법사에게 의논하고 비밀스럽게 계교를 행했다는 것에서 주인공의 혼인으로 인해 계모와 주인공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죠. 자, 장씨와 해랑에게 이성을 누명 쓰고 있는 일이 멸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니 계모가 일으킨 사건의 가문의 존속을 위험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장씨와 해랑이 뭐예요? 화양을 깨칠 계교를 짜고, 그죠? 앞에 나오죠? 화양이 당한 일의 누명이 이성에게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계모가 일으킨 사건이 가문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이성이 신이한 침술로 목숨이 위태로운 화양을 소전시키는 것을 보니 주인공의 비관 능력을 통해 급박한 상황을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이 신이한 침법, 두 눈이 전혀 없어 보였던 화양이 깨어나게 한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이무와 이성이 장씨 용서해달라는 간청을 보니 토라고 하는 유기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행 저지른 가족 내 임무를 포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무와 이성이 함께 나아가 울며 이영준에게 어니 만극한 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토와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행을 저지른 가족 내 임무를 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올려준 거 있죠. 오늘 올려준 거, 2023년 3월 건데, 요거 10번까지, 수요일까지 풀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했는데, 안타깝게 한 개 틀린 사람들이 있고, 2개 틀린 사람이 있는데, 다 맞은 사람이 없네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중3들, 또 중, 고1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